국내 대학 입시, 합격 비밀과 대학 비전을 분석하자. 최근 국내 대학 입시에 큰 변화가 생겼고, 미래의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명문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는 학생과 3등급부터 6등급, 7등급의 학생까지 포함하여 대학에 합격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내용과 함께 인서울권 대학과 경기도나 지방권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치고 난 뒤에 인서울의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본인이 원하는 대학으로 당당하게 합격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의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수시 입학과 정시 입학의 방법은 완전히 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내신과 수능을 모두 잘 준비를 한 학생들보다는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인서울권의 11개 대학으로 최종 입학이 될 수 있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될까요? 어떤 대학을 말하는 걸까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위에 서울에 있는 대학은 국내 학생들에게는 꿈의 대학인데 이 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7,200명의 학생만이 입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스카이 대학의 입학생의 수는 약 10,000명입니다. 백분율로 계산을 하면 수험생 중에서 약 2% 이내의 상위권 학생이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 있는 국내 고등학교의 수는 1,578개입니다. 전국의 학교들이 평준화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전교 4등을 하는 학생은 약 6,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전교 7등은 전국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1,046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교 6등을 해야만 10,000명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지금 일반고 출신의 학생 중에서 졸업 시 전교 석차가 6등 이하의 학생은 인서울의 11개 대학에는 진학이 어렵다는 산술적인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절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으며 자사고도 있습니다. 또한 국제고와 영재고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학교의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인서울의 대학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수는 30개입니다. 이 학교에서 매년 10명의 졸업생이 합격을 한다고 가정하면 합격자 수는 300명이 됩니다. 전국의 자사고의 수는 153개입니다. 이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10명씩만 합격을 해도 1,530명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계산을 하더라도 이미 머릿속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국제고등학교와 영재고 그리고 과학고는 통계에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전국의 학생 수와 대학 합격이 가능한 입학생의 수를 계산해 보아도 얼마나 어려운 국내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위에 서울 11개 주요 대학에 합격이 어려운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 3등급 정도의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등급도 비슷한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런 수준의 학생들이 불합격을 한 뒤에는 어떤 선택만이 남아있을까요? 재수학원에 등록을 하는 방법과 정시에 도전을 던지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수시 입학과 정시 입학의 방법은 너무 다르고 합격의 열쇠는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내신이나 수능 3등급 이하의 학생과 4등급과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경기도 지역의 대학이나 지방대학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문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갑자기 국내 대학을 생각하다가
해외로 유학을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수능이나 내신이 3등급과 4등급 정도의 학력 수준의 학생은 미국 유학으로 명문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 유학도 새로운 정착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북경대학으로 입학도 가능합니다. 물론 미리 준비를 하면 훨씬 쉽게 합격이 가능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중국 대학으로 합격이 가능합니다. 우선 미국 유학이나 캐나다 유학을 함께 묶어서 본다면 영어 공인 성적이 있는 학생들은 미국의 상위권 대학으로 바로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은 토플이나 IELTS 공인 영어 성적을 준비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패스웨이 과정을 이용해서 입학을 합니다. 학교에서 수학이나 일반 교양 과목을 이수를 하면 2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고 영어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경우는 조건부 입학을 이용해서 대학에서 영어 성적을 준비하거나 외부의 영어 사설 어학원에서 일정한 영어 성적을 이룬다면 대학 입학은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까지 이수 학점을 성실히 마무리하면 4년제 대학으로 편입도 자유롭게 입학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명문 주립대학교 입학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합격을 하는 유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유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최고 대학으로 알려진 북경대학을 입학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대학의 필기 입학 시험을 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조기 유학을 통해서 입학을 하는 방법과 세 번째는 예과반을 이용해서 미리 1년 정도를 북경대학에서 중국어 수업과 함께 영어, 수학 과목을 공부한 뒤에 우수한 학생들을 정식으로 입학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어 공인 성적이 있는 학생은 필기 시험이 면제가 되며 면접에 합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입학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북경대학도 있지만 그 외의 세계대학 랭킹이 국내의 인서울권의 대학보다 순위가 높은 중국 대학을 내신 3등급이나 4등급의 학생들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국어 공인 HSK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하는데 5급 정도의 수준만 되면 입학이 가능한 대학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통은 중국어 5급에 합격을 하려면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약 3개월 또는 4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중국어를 국내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한 학생들은 쉽게 중국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중국어 공인 성적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는 중국 현지에 집중적인 중국어 수업을 하는 사설 학원에서 단기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중국 대학 입학 신청을 3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나 중국어 성적이 높은 경우는 학비도 절감하면서 중국 명문대학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에 최종적으로 입학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도 미국이나 중국 유학 준비를 할 수는 없을까요? 보통 국내 입시 합격자 발표는 2월 초에 정시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수시는 12월 10일경입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으로 입학을 결정하게 되는데 내신이 4등급이나 5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지방대학이나 경기도 지역의 대학으로 입학이 가능하지만 본인의 목표와 다른 대학에 합격을 하거나 합격이 되지 못한 경우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문대학으로 입학을 해야 할까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대학을 졸업한 후의 미래 상황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현재 국내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기준은 글로벌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좋아합니다. 물론 국내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는 그나마 쉽게 취업을 하게 되지만 지방대학이나 중위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대기업에 취업을 하기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고 대학 입학만큼 취업 상황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입학 시의 경쟁률보다 취업을 할 때는 더 높은 경쟁률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인재와 해외 유학을 마친 인재가 국내 기업에 동시에 취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좁은 취업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국내파 학생과 해외파 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지방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열정적으로 취업시장에 도전장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파 유학생 출신들은 이미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나름대로 좋은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스펙을 가지게 되며 국내의 인서울권의 대학 졸업생도 이미 영어 공인 성적과 함께 대학 졸업장을 앞세워서 국내 취업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입학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졸업 후는 더 심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만 수많은 졸업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올인을 하고 있고 새로운 공인 자격증 시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대학 입학보다 훨씬 더 어려운 취업 전쟁은 미리 준비하고 노력을 한 인재들만이 최종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글로벌한 인재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다양한 능력이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내신이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아직도 재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요? 아니면 전문대학이 최선인가요? 현재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은 국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보다는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해외로 유학을 가고 있을까요? 미래의 비전을 해외에서 준비하려는 학생들입니다. 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더라도 이미 대학의 학벌에서 그들은 밀리게 되어 있고 국내 대학을 졸업 후에도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학생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전교 1등을 하던 학생도 스카이 대학에 쉽게 입학이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수시 입학을 하려면 고1과 고2 시절의 학업 성적도 내신이 1등급이어야 합니다. 만약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교 50등을 하고 2학년 때 전교 20등을 했다면 이 학생은 절대로 내신 성적이 1등급이 나올 수 없는 1등급 중반이나 후반의 성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 국내 입시의 어려움입니다. 내신이 4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지금 어떤 방법이 최선이 될지를 고민해 보세요. 재수 생활을 하면 다음 해에는 더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은 고등학교 재학생 시절의 성적이 재수생 시절의 성적보다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만큼 열심히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수를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은 더 좋은 결과를 올리는 학생도 있지만요. 최근의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인서울권 대학으로 수시 입학 가능한 학교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만을 우선 계산을 하면 인서울의 명문대 입학생이 전체 학생 수에서 약 4% 이내가 입학을 하게 됩니다. 자사고는 약 29% 이내, 외고, 국제고는 약 40% 이내, 과학고, 영재고는 약 65% 이내가 합격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은 인서울권 내신이 2등급 초반까지만 입학이 가능하고 내신이 안 좋으면 결국은 정시를 보게 되는데 정시의 과목으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탐이며 영어는 가감점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과연 가장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입학 방법은 무슨 전형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이 적고 중복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수능 최저 과목에 자신이 없다면 이 방법도 좋지 않습니다. 인서울권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 높아야 합니다.
내신이 좋지 못하다면 이런 방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최저 수능이 없는 인서울권 대학으로는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대, 중앙대, 서울시립대입니다. 좋은 학과의 합격은 최소한 1등급 초반의 합격이 가능합니다. 교과전형 30% 이상 대학은 자율이며 수시 모집 방법은 4가지입니다.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은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낮고 종합 전형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입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서울 15개 대학 중에서 수시 모집 비율이 30%가 안 되는 대학들은 서울 주요 대학 인원은 1240명이 증가하게 되며 전국적으로는 5354명이 증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의 중요한 포인트로 수시 학생부 전형의 평가 조건은 1. 학생부 교과 성적 2. 학생부 비교과 활동 3. 자기소개서 4. 구술 면접 5. 교사 추천서 6. 출신 고교 프로파일 7.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수시 입학을 위한 조건을 얼마나 충족하며 준비를 해야 하나요? 어느 것 하나도 쉽게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면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서류, 면접, 수능 최저를 준비하고 종합 전형은 교과, 비교과, 자소서, 추천서, 면접, 수능 최저. 논술 전형은 논술, 교과, 최저 등급, 내신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준비를 해서 입학을 하고자 하지만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하고 졸업 후 취업도 힘들다면 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학은 내신이 5등급 정도의 학생은 입학이 가능한 대학들이 있을까요? 이런 학생들은 영어 성적이 가장 고민이 됩니다. 물론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을 크게 보지 않는 대학도 있어서 영어 공인 성적을 잘 준비한다면 얼마든지 미국이나 캐나다의 대학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을 하고 그 후에 3학년부터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은 입학할 때의 전공을 선택했지만 중도의 학점을 잘 이수한다면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명문대학으로 편입도 가능하게 교육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유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업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자연 환경이나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캐나다 대학의 경우는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하면 3년간 캐나다에서 워킹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서 캐나다 현지에서 직장을 구하면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캐나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현지에 취업을 하거나 국내로 귀국을 하거나 미국으로 취업을 하거나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하거나 본인이 선택하는 방법을 찾아서 방향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학비도 미국의 2년제 대학은 연간 약 $12,000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 이하의 학비를 내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저렴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도 학비는 거의 비슷하며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홈스테이 비용과 용돈과 교재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국 대학의 학비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중국 대학의 연간 학비는 약 2만 위안에서 2만 5천 위안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한화로 계산을 하면 연간 약 40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비용은 연간 200만 원 정도가 되고 2인 1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1인 1실을 원하는 학생은 미리 신청을 하면 혼자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중국 유학을 가야 하는 경우도 중국어 언어반에서 6개월 정도를 준비하면 입학이 가능한 대학도 있습니다. 중국 대학의 예과반에서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리 중국어 공인 성적을 준비 후에 매년 9월 달에 입학을 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또한 중국 대학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과도 많아서 중국어보다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중국 대학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과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졸업 후에 미국 유학생과 중국 유학생, 그리고 국내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준비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파의 경우는 기획부서나 연구 분야와 마케팅 분야, 그리고 경영, 무역학과 졸업생들이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공계 학생도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 유학생들은 어떨까요? 일단은 해외 영업부서와 해외 연관 기업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 실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업이면 더욱 더 좋고, 외국과의 무역이나 해외 시장을 개척하거나 해외 바이어를 담당하는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국내 제품을 회대하는 해외로 이미 진출한 업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는 기업들이 외국 유학파 출신을 선호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정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세요. 대학과 전공학과와 해외 국가를 생각해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이 정해질 겁니다. 해외 조기 유학을 하는 학생은 이미 미래의 방향이 정해진 학생들입니다.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로 도전을 하던지, 국내 대학 중에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고 외국어 능력을 키우던지, 또는 국내 명문대학이나 인서울권 대학으로 합격을 하던지, 어떤 방법이 가장 쉬울까요? 모두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지금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하거나 목표 대학에 입학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즐길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국내가 좋다거나 해외가 좋다거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방법은 아주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5년 후와 10년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30대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지금 하는 고민들이 기억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결과를 검증받게 됩니다. 지금은 모르고 지내지만 결국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